근데 초심자들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성의껏 준비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기 사업부터 실수하면 안 될 것들 제가 이제 점검하다 보니까 식사 예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식사 예절. 우리가 이제 스폰서님 이하 파트너들이랑 모이게 되면 이제 식사를 할 때 스폰서님을 중앙에 자리를 배정해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 그 식사 예절로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폰서님이 음식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이거는 하셔야 되는데 누가 하셔야 되냐면 중간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식사 시간이더라도 3, 3, 5 모여서 이게 그냥 사담으로 빠지지 않게 중간 리더들은 개인적인 사담을 나누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음식, 반찬 같은 것들을 추가할 때 뉴페이스를 동행하지 않은 리더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더치페이 할 때는 중간 리더가 나서서 진행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중간 리더들이 앉아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스폰서님이 이걸 다 내신다고 한다면 금액이 엄청 커질 수 있거든요. 여기 모인 인원들이 한 몇십 명 되잖아요. 그걸 아무리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이 많이 버신다 해도 그거는 아니니까 더치페이를 할 수 있도록 누가 중간 리더가 나서서 진행한다. 그리고 식사 비용은 미리 계산하고 더치페이 문화를 이야기하고 식사 비용을 걷는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스폰서님의 식사값은 빼고 더치페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폰서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있는데 스폰서님까지 더치페이 하지 않는 게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편한 자리라고 이제 형제 파트너들 사이에서도 가끔 혹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예로 나 어젯밤 12시까지 마감했다. 안 한다는 거 억지로 하느라고 힘들었다. 남편이 카드 점검할까봐 그 숨기느라 힘들었다. 이런 등의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서로한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팅이 끝난 후에 뉴페이스를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갈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왜 계속 아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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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딱 우리가 사업 설명을 했거나 사업에 관한 얘기를 딱 끝났다면 그냥 거기서는 그 정도로 가볍게 끝나야지 계속 아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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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중시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폰서님을 중간 자리에 위치하고 뉴페이스가 앉을 자리도 중간 리더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좀 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리더는 스폰서 라인과 뉴페이스 사이에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냐면 분위기에 맞는 추임새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건 중간 리더들이 이런 일들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저희 때는 이거 DBC 할 때 되게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 이게 DBC가 짧아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커피숍 예절도 분명히 있거든요. 프로스펙터가 그러니까 손님 그 소비자나 아니면 이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벽을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문을 바라보게 하면 누군가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되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벽을 바라보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제일 안쪽에 조용한 자리에다 자리를 잡으셔야 되고 스피커가 바로 밑에 있는 데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밑은 피하고 또 이렇게 미리 시간이 되신다면 커피숍을 먼저 가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세요. 소리가 요즘에 커피숍들은 엄청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커나 소리가 너무 크다면 그 자리를 잡지 않는 것들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스폰서님을 정중히 안내한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스폰서님한테 제가 90도로 인사하면 그 사람이 봐서도 이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나를 도와주러 온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정중히 안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만남을 주선한 자리는 당연히 그 리더가 차값을 부담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있죠. 스폰서님께 그냥 무작정 그 주문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초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스폰서님, 저는 아이스 커피요. 너는 뭐 먹을래? 자기는 뭐 먹을래? 제 친구는 아메리카노요. 이렇게 딱 하는 순간 내 사업은 이제 폭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폰서님은 저희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폰서님을 모신 자리에서는 그
리더가 그 자리를 주선한 리더가 차값을 계산하는 것도 원칙으로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리고 프로스펙터에게 스폰서님이 말씀 중일 때는 SNS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너무 급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되도록 무음으로 두셔도 크게 문제되는 일이 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스폰서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끼어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 끼어들까? 내가 뭔가 추임새를 넣어주면 스폰서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폰서님이 얘기를 하실 때는 그냥 집중해서 우리는 메모만 하면 돼요. 입은 싹 닫아야 돼. 입은 싹 닫고 그냥 스폰서님이 하시는 거에 끼어들지 않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희 파트너들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집중해서 들었다가 그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프로스펙터에게 충분히 우리 스폰서님을 프로모션하고 그리고 스폰서님께도 그 프로스펙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그 센스 있는 우리 파트너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병순이도 이분 알아. 그건 딱 뭐예요. 제가 오늘 회원가입을 하러 갔거든요. 회원가입을 하러 갔는데 그 병순 언니 밑에 회원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저랑 사전에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사전에 해주면 좋지만 안 되시더라도 이렇게 센스 있는 정보를 충분히 스폰서님한테 내 의사를 갖다가 중간중간 얘기하시는 건 되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폰서님들은 말을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분에 대해서 경청을 하지만 스폰서님이 뭔가를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물은 셀프 서비스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스폰서님이 계실 때는 항상 물을 미리 준비해주는 센스를 가져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에게 스폰서님들도 파트너에게 시중 부리듯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스펙터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당연히 중간 리더나 아니면 그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신 분이 그 집 아이를 케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스폰서님에게 오롯이 시간을 드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소개받는 경우가 있어요. 소개받는 경우. 소개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인사를 한다. 그 인사할 때 이제 딱 처음 봤을 때 왜 강점이 있잖아요. 이걸 빨리 캐치하고 칭찬의 한마디를 밝은 표정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얼굴 피부가 되게 뽀얗다 할 수도 있고 인사할 때 뭐 표정이 되게 좋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하여튼 그런 것들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칭찬이 자꾸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첫 느낌이 그분의 칭찬거리가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는 표현과 말투를 구사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개받는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는 집중해줘라. 다른 사람과 그때 소개받고 있을 때 전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SNS 아까처럼 확인하는 거는 금물이시고요. 그리고 만날 때 그 사람을 꼭 다시 만날 때 그 사람을 꼭 기억해 줄 것. 중요한 특징을 메모해 둘 것. 저는 가자마자 앉자마자 프로스펙터를 누군가한테 소개받으면 노트를 바로 펴요. 그리고 버릇이라는 듯이 그분이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적거든요. 그럼 처음엔 좀 그래 하시는데 그걸 다음번 만날 때 꼭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딸이 별리사였지. 딸만 둘이었어? 이분이 33년째 미용실을 하셨다고 했어. 이런 것들을 좀 메모해서 두시면 그분들이 뭐라면 기억력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다든지 본인을 기억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 하세요. 그리고 이제 홈미팅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홈미팅을 진행할 때 첫 번째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집 청소하기예요. 그 중에서도 현관하고 화장실은 내 얼굴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봐도 저희 파트너 집이나 소비자 집에 가봐도 현관이나 화장실이 진짜 깨끗한 집들이 있어요. 그 집은 딱 봐도 그냥 되게 좋은 집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할 때 현관 화장실을 한 번씩 더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보이는 곳에 아메이 제품을 비치한다. 욕실, 화장실, 화장대는 잘 보는 경우가 없긴 하지만 욕실이나 주방은 우리가 뭐 누군가 왔을 때 다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그 아메이 제품으로 비치를 하시면 좋은데 화장실이 2개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메이 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이걸 다 버리고 어떻게 못 하실 것 같으시다면 손님이 쓰는 그 입구 화장실이라도 제품을 다 브랜드 체인지 해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안한 복장보다 사업가다운 복장으로 입고 홈미팅을 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 홈웨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보다 6살 어렸거든요. 어린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너무나 정장을 입고 있어서 되게 바쁜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홈웨어를 입은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자다운 복장을 가지고 홈미팅을 주도하시는 건 초기 사업자 때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조용한 미팅 분위기를 만든다. 애완동물이나 아이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하셔야 되고, 음료와 다가는 간단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이제 스폰서님을 모시고 갈 때도 식사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좀 피해서 가시는 게 서로 좀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료와 다가는 간단히 준비하고, 아메이 제품 위주로. 커피도 저희가 커피가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그래도 커피도 아메이 커피를 준비하는 센스를 발휘하셨으면 좋겠고, 미팅에 필요한 준비는 미리미리 해둔다. 미팅 후에 식사 준비하는 것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전에 다 해놓으시고 미팅하고 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테이블 및 의자를 미리 세팅을 하는데, 의자는 참석 예정자 수보다 적게, 음식은 많게 해놓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미팅 중에 개인적인 용무, 휴대폰, 요즘 다 휴대폰이 문제인 것 같아요. 휴대폰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스폰서님에 대한 예의다. 그리고 미팅 주관자는 제일 잘 보이는 자리를 잡고, 스폰서님 강의를 열심히 뭐 해야 돼요? 필기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오시면 현관에 나와서 극진히 맞이할 것. 스폰서 업라인 강사 소개는 그 주관하는 그분이 하셔야 돼요. 호칭은 반드시 뭐라고? 스폰서님이라고 사용하고, 서로 존칭을 쓰셔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파트너가 나이가 많든 적든 서로 존칭을 쓰시되, 파트너에게는 모두 리더님, 그리고 스폰서님에게는 스폰서님, 모든 업라인 스폰서님에게 모두 스폰서님, 그리고 존대와 존칭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님이 자리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 한 잔 깔끔하게 갖다 놓기, 그리고 홈미팅 진행 시 미팅 분위기를 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내 꿈을 공유하고. 그래서 미팅 할 때 제일 잘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밝은 에너지로 긍정적인 거 너무 재밌다고. 저는 그때 제일 후원이 잘 됐던 것 같고, 힘들어도 그때 제일 핀업도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팅 시간에 맞추기. 눈치 없이 너무 일찍 가는 것도 실례예요. 보면 요리 미팅 준비하려면 뭔가 되게 많잖아. 일찍 와. 그래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것처럼 참 민망한 일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도와줄 거면 뭐를 할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간에 맞춰서 한 10분 정도 전에 가서 도와주는 걸 하고, 도와줄 때는 스폰서님 성향에 맞게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 해서 싫다는 스폰서님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눈치 없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내가 만약에 요리 미팅을 주선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할까 하는 마음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홈미팅 참여 시 진행하는 주관자에게 미리 연락해서 그 초심자, 누군가를 우리가 프로스펙터를 초대할 때 그분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들을 한다. 그리고 요리 미팅 시 모든 준비는 미팅 시작 전에 마친다. 참고로 신은경 리더님은 30분 전에 모든 걸 다 맞춰놓고 30분 전에 커피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커피 냄새가 딱 들어오면 모든 준비 세팅함과 동시에 30분 전에 마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재료 준비는 랩이나 뚜껑을 이용해서 위생적으로 준비해 놓는다. 이거는 뭐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우리가 홈미팅을 할 때도 있어요. 이때 시간 엄수 하시고, 두 번째로 입구에서부터 큰 소리로 인사하며 들어가기. 사람이 진짜 목소리 되게 작은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건 뭐 타고났다라고 하지만, 저희 스폰서님이 진짜 말씀 맛있니 하시는 것 중에서 배에 힘주고 말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거든요. 사람이 당차 보일 수 있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입구부터 인사할 때 밝은 미소와 함께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내지는 큰 소리로.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달라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신발을 가지런히 벗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막 벗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지런히 벗고 정리해놓고, 저희 스폰서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마지막에 오실 때는 오신 소비자 신발까지 정리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거에 제가 되게 항상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지런히 벗기, 그리고 한여름에 페디큐어가 안 됐을 때는 맨발 금지예요.
여름에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내가 비즈니스를 하러 갔는데 맨발로 가는 거는 좀 예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주머니 같은데 저는 가방 같은데 저기가 되게 많아요. 스타킹 양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깜짝깜짝 놀래. 이게 왜 2개나 들어있지?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건 예의다. 그리고 4번째, 옷차림은 상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셔야 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말고. 그래서 너무 영한 분들 만나러 갔는데 밍크코트 입고 온다 이러면 그분이랑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스타일에 맞게 좀 차려입고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미팅에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이 철저히 준비한다. 본인이 철저히 준비해, 본인이. 미팅 주제를 반드시 스폰서님께 먼저 점검하고 나서 미팅을 주관하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리더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점검받는 분들이 나중에는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7번째, 미팅 후 마무리 정리도 잘 하셔야 돼요. 데모는 다 하고 요리 미팅 다 하고 그래놓고 남의 집에 가서 되게 더럽게 해놓고 오면 다음에는 오는 걸 갖다 원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리 미팅 할 때도 비닐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비닐에 그걸 중간중간 다 버려요. 그리고 센스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랑 같이 프로스펙터 집에 갔다면 그 스폰서님이 그런 정리까지 좀 안 할 수 있게 중간 리더들이 이런 거는 중간중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8번째, 만남 미팅을 할 경우에 자리 마련은 본인이 한다. 그리고 그 집에서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너무 많이 먹는다고 친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요리 미팅 할 때도 내가 해놓고 내가 너무 맛있어 막 이러면 남들이 욕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작게 먹는 걸 하시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엄청 성공한 리더님을 한번 뵀는데 그 리더님이 엄청 조금 드시면서 다른 분들도 다 절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는 지금의 트렌드는 너무 많이 먹으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10번째, 그 집의 스케줄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막무가내로 막 시간을 오래 끌거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시간 엄수도 반드시 해주시면 좋고, 상대와 친해지고 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숙제겠지만 다 같이 목표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팔로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만나기, 경청, 칭찬. 나를 좋아하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려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를 좋아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미 진짜 오래 하신 리더님들이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댁, 남편, 주변 험담을 하지 않는다예요. 그 험담해갖고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설사 시댁 욕을 하고 남편 욕을 하고 주변 험담을 한다 해도 듣고 그냥 거기서 짧게 끝내는 거. 그리고 파트너와 동행할 때는 상대방이 동행한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아직 이분이 배우는 단계라서 제가 도와드리러 왔어요라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들어가면서 칭찬과 감사를 표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파트너에게 시중 부리지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파트너에게 해야 할 소소한 것들을 미리 인지시켜야 돼요. 스폰서님 소개하는 거, 스폰서님이 이야기할 때 아까처럼 말 가로막지 않는 거, 본인이 그리고 먼저 경청하게 하는 거, 스폰서님 물 갖다 드리는 거. 그리고 파트너가 알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초기 사업자들은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추후에 다시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7번째, 작은 먹거리를 조금 챙겨간다. 국간에서 인심 나거든요. 호두파이 한 판 구워가고 블루베리 한 판 구워가서 싫다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업 설명할 분위기를 먼저 만든다. 노트, 볼펜 등을 준비하셔야 돼요. 요거 시간이 길어져서 이거 마저 할까요? 한 3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할게요.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동행 시 동행 이전에 방문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스폰서님한테 제공한다. 2번째, 동행한다는 것을 미리 알린다. 스폰서님 그 전에 사전에 프로모션을 진짜 충분히 해놓고 스폰서님 같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려놓으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리고 짐은 내가 든다. 스폰서님이 아무래도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거는 그냥 저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니까 화이트보드, 데몬 도구, 요리 준비 도구 되도록 내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소개하기. 뭐 스폰서님을 먼저 소개하고 파트너를 스폰서님에게 소개하는 건 예의예요. 그리고
온전히 스폰서님께 시간을 내드릴 것, 중간에 끼어들지 않게. 6번째, 스폰서님이 뒤에 따라오실 때는 현관까지 나가서 짐을 들고 와야 하고요. 스폰서님이 먼저 가실 때는 상대방에게 한 번 더 너무 감사한 방문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옆에서 집중해서 듣고 메모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톡, 전화, 딴짓. 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좋은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이러시면 진짜로 안 되세요. 그리고 스폰서님 얘기하는데 책 보거나 이런 것도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8번째, 스폰서가 얘기하고 있을 때 상황 정리를 잘해라. 애기, 애완동물, TV, 핸드폰. 그래서 스폰서님이 방문하면 저는 TV 꺼져 있으면 아이고 TV 꺼야지 하고 먼저 TV를 꺼거든요. 그런 것 정도를 먼저 하셔야 되고, 스폰서님이 퇴장한 후에 프로스펙터와 이제 대화를 할 이제 시간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스폰서님 먼저 가신 경우. 그러면 스폰서님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또 그 프로스펙터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반드시 스폰서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2번째로 그 사람이 기분을 다 이해한다면서 네가 이해하라, 너 이해해, 내가 너만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세요. 무조건 우리는 스폰서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스폰서님에게 인간적인 면에 대한 프로모션을 할 것,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에 맞장구 치지 않것. 그래서 스폰서님과 동행한 후에 한 번 더 전화할 것. 부정적인 상황을 스폰서님 탓으로 절대 돌리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날의 좋았던 행동들에 대해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내가 인지하셔야 돼요. 스폰서님이 프로스펙터와 만나줬을 때 뭔가 잘못됐을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더라도 내가 그날에 좋았던 거를 갖다 꼭 인지해내시는 게 리더다.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이나 그 사람의 말을 부풀려서 가끔 스폰서님한테 전해줄 때가 있거든요. 스폰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것이 스폰서님한테 부정적인 걸 전하는 순간 내 사업은 치명적이다. 왜? 스폰서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건 오늘 같은 탱코아 미팅이죠. 탱코아 미팅 시 내가 진행자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항상 오너라라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밝은 미소. 3번째 시간 엄수. 그리고 4번째 이거 별표 100개는 해야 돼. 결석 금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면 내 파트너들 다 보고요. 내 소비자들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무서운 게 이런 걸 다 복제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리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좋은 환경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라. 나의 참여로 팀 전체의 분위기가 산다. 지금 여기 있는 그 인원들이 전부 리더님들의 파트너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